이빵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정말 대용주가 강한 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는 미친 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7% 장중 9만원까지 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외국인이 이런 힘을 이끌었다. 그리고 또 현대차가 애플가 찌라시로 장중 24%나 또 현대모비스는 장중 상한가를 가는 정말 신기한 장이 있었습니다. 비록 애매한 뉴스라서 다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새해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상장사 순이익이 130조를 육박하는데 이런 130조의 대부분이 자동차, 뭐 전기차 이런 데서 나온다. 자, 보시면 순이익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기업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포스코,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 또 4차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또 반도체는 당연히 삼성전자 36조, 예, 반도체는 당연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다 이 작년 말에 말씀드렸던 그 뉴스에서 나왔던 종목들이 올랐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수가 조금씩 오버슈팅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게 지금 지수 차트인데 5일선을 이렇게 강하게 붕 떠서 움직이는 케이스가 정말 드물고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조금씩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셔야 되겠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수가 이끌고 가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 대장주들을 보셔야 되겠고, 역시 뭐 지수 대장주라고 하면 뭐 현대차나 LG화학 또 삼성전자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들 때문에 그래도 그 테마주들이 이쪽 관련된 애들을 건드리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시다시피 이 테마주 중에서는 그 자동차 테마주들이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THN, 아이컴포넌트, 라닉스, 유인텍 이거 다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뭐 해성디스도 자동차고요, 현대위아도 자동차고요, 웰크로나텍도 자동차죠. 그래서 지금 다 자동차가 돌고 있다는 것 딱 봐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또 어떤 것이 빠지겠까요? 과연 당연히 뭐 바이오겠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들이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큰 하락을 나타내면서 이제 큰 어떤 바이오의 큰 어떤 수급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바이오는 좀 조정이 필요한 상태일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 오늘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더 보셔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연한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겠죠. 그래서 전기차들 계속 보셔야 되겠는데, 다만 이 전기차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무섭죠.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신성 델타테크 이런 거 이제 LG전자 전기차로서 했는데 오늘 빠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현대차가 애플이랑 같이 한다 해서 빠지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 컨트롤스, 요것도 이 전기차 관련 종목인데 우리가 저번 키움 대회 첫날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나더니만 3개월 조정받고 어느새 벌써 3개월 조정 그 폭의 2배가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차와 전기차가 엮여있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바닥 대비 최대한 덜 오르는 종목들이 좋겠죠. 물론 이렇게 추세 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다면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되겠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부담스럽죠. 바닥에서 벌써 2배나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한번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배터리 3사로 엮여있는 종목보다는 현기차와의 연관성이 높은 주식을 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가 LG와도 하긴 하지만 현기차에도 들어가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겠고요. 또 반대로 신성 델타테크, 또 나라 M&D 이런 종목들은 오늘 왜 빠졌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LG화학과 그 관련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기차랑은
관련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오늘 기점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들은 현기차와의 연관성이 높은 부품주, 배터리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센 애들은 인지 컨트롤스 이런 애들은 말 안 해도 강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저점 대비 2배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세다. 사모펀드가 막 23만 주씩 사는 걸 보면은 이게 얘도 현기차와 전기차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고, 또 3기 오토모티브 이런 종목들도 현기차로 엮여 있는 종목이죠. 또 이런 종목들 말고는 예를 들면 성창오토텍 이런 거는 이제 자율주행이랑 수소차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도 올랐고, 그래서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 다른 테마가 껴있는 종목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테마가 어떤 다른 테마냐면 수소, 전기, 자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 컨트롤스 이런 거는 전기로 엮여 있는 거였고요. 수소도 있겠죠. 수소는 이제 좀 빼고, 오늘 장중에 또 뭐가 올랐냐면 자율주행이 올랐는데 THN 요게 이제 하네스를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이자 자율주행으로도 엮이는 종목이겠고, 또 장중에 올랐던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텔레칩스도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장중 갔었던 상한가였던 라닉스, 요것도 뭡니까? 자율주행 테마주로 엮여있던 종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것은 현기차와 연관성이 높은 부품주, 배터리주 또는 자율주행이 껴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나눠보면은 일단 현기차와의 연관성이 높으면서 전기차인 거는 인지 컨트롤스 같은 애들이 대표적입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가장 강하게 엮여 있고, 개인들은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더 슈팅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텔레칩스나 캠트로닉스도 있고요. 예, 캠트로닉스나 아니면 캠트로스 이런 종목도 이제 자율주행이랑도 엮여 있고, 또 칩스앤미디어 또 장중에 올랐던 게 LMS가 올랐죠. 그래서 LMS가 오르면서 같이 올랐던 종목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이런 것들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자율주행으로 껴있는 종목이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더블 테마주가 있습니다. 이런 더블 테마주는 꼭 전기 자율 이런 부품주는 그러니까 전기 자율은 아니고 부품주, 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주긴 한데 좀 다른 걸로 껴있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대선이죠. 대선이라서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도 얘는 윤석열로 껴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서현이나 서현 탑 메탈도 있긴 한데 지금 차트 상으로는 서현이화가 좋아서 일단 서현이를 말씀드렸고, 또 삼보모터스 이런 거는 전기 자율, 그리고 전기차도 들어가고 수소도 껴있고 자율도 껴있고, 그리고 이재명으로도 엮여있다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더블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충분히 받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조정을 충분히 이런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거의 4개월 동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올랐던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겠고요. 또 텔레치스 같은 경우도 지금 3개월 이상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슈팅이 세게 나오더라도 부담이 없죠. 그리고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게 되면 이평선이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도 잡기 편한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셔야 되고, 또 같이 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지금 7%, 8% 9만 원을 찍었는데 그렇다면 조정받는 반도체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원래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5일선을 깨지 않는지를 봐라 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좀 깨긴 했지만 이런 건 지지를 해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깼지만 다 말아 올렸죠.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다 말아 올렸고요. 그리고 SFA 반도체 이런 거는 좀 깼죠.
그리고 네페스아크, 요건 조금 아쉬운 종목인데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셀바이오가 빠지면서, 아시다시피 박셀바이오가 신규 상장주 랠리를 이끌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셀이 빠지면서 얘가 좀 타격을 입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또 뭐 예를 들면 DB하이텍 이런 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5일선 지켰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서 5일선을 지켰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네페스아크 같은 거다, 그러면 이건 5일선을 지금 훼손한 상태죠. 그렇게 되면 5일선이 올라올 때 사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5일선이 올라올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보초병을 투입한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보초병 같은 걸 투입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엄청난 지수 상승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번 지수 상승, 이 올 초 지수 상승은 순이익이 예상돼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쪽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뭐 현대차와 현대차나 또는 배터리 3사가 아직은 나쁜 게 아니니까. 왜냐면 오늘 LG화학이 올랐습니다. LG화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장중 100만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LG화학 관련주들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 보셔야 되겠고, 또 삼성전자가 7%는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 한 2, 3일 조정을 받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박살바이오가 박살이 나면서 조금 이제 바이오 쪽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일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 셀트리온 약 기대감을 위해서 오늘 셀트리온 오르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무슨 장이라고요? 지수를 올리는 장입니다. 지수를 올리는 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만 올릴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만 올릴 수가 있까,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용해서 지수를 올릴 수가 있겠고, 또 이 종목들이 셀트리온 올라간다고 관련된 어떤 그 산업에 그 사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 혼자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 또 우리의 중구당제 산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LG화학이나 삼성전자가 다 뭡니까? 제조업이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 이 대형주 밑에 딸려 있는 그 관계사들, 또 2차 벤더, 1차 벤더들이 같이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비록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나는 이거 현대차랑 연결이 돼 있는데 왜 안 가지?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현대차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현대차가 장중 24%나 오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결국 이 현대차가 앞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련 밑에 있는 계열사들, 관계사들, 또 부품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면 부담 없이 들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